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인 나아파 씨. 얼른 드세요. 아이고. 남편 식사는 챙겨주고 정작 본인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게 습관이라는 나아파 씨. 배고프네. 뭐좀 먹어볼까? 아침을 걸은 나아파 씨의 때이른 점심. 두세 명이 먹을 정도의 양을 허겁지겁 먹는 나아파 씨. 아침은 거르고 이른 점심으로 폭식하는 그녀. 괜찮은 걸까? 우리가 이제 아침을 거르게 되면은요, 전날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한 14시간 정도 공복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게 되면 과식 그리고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식과 폭식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요. 이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당뇨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당뇨를 부를 수 있다? 실제로 10년 넘게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한복임 씨. 야외 활동이 잦은 편이기 때문에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외출하기 바빠 아침을 거르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하는데, 한복임 씨처럼 아침을 거르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걸까? 아침 식사를 먹지 않은 날과 먹은 날의 혈당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제작진은 의료진의 자문을 구해 이틀간 한복임 씨의 아침 식사 유무에 따른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 첫날은 평소처럼 아침을 거른 후 점심, 저녁, 식후 혈당을 측정하고, 둘째 날은 아침 식사를 한 후 점심, 저녁을 먹고 혈당 측정을 했다. 실험을 마친 후 제작진은 실험 영상을 가정의학과 박상준 전문의에게 보여준 뒤 한복임 씨의 혈당 변화 결과를 확인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분의 이 결과를 보니까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날, 점심과 저녁 때 혈당이 좀 더 훨씬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다가 몸속에 포도당이 들어오면서 인슐린 분비가 급격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인 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6년간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침을 거르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으로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고생하다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한기홍 씨.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지만 10년 전 그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목이 마르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자꾸 음식이 먹고 싶고, 그래서 마침 건강검진 할 때가 돼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때 거기서 한 200 정도 나왔거든요. 그 후도 많이 올라갔더니 한 300 정도까지도 올라갔어요. 예상치 못한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누구보다 열심히 당뇨 관리에 신경을 써왔다는 한기용 씨. 매일 운동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먼저 찾을 정도로 관심을 갖는다는데, 한기용 씨의 당뇨 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집으로 따라가 봤다. 왔어요? 산에 잘 갔다 왔어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유 갖다 드릴게. 귀가 후 한기용 씨가 습관처럼 먼저 찾은 것은 혈당 측정기. 이건 내가 운동을 갔다 왔으니까 당이 얼마나 떨어졌나 한번 체크한 걸 해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혈당 측정을 해오고 있다는 한기용 씨의 공복 혈당 수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공복 혈당이 138로 기준치인 120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6개월간 혈당 수치를 기록한 것을 보니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한기용 씨는 지금은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 치료를 병행하며 당뇨의 큰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10년 전 바쁜 직장 생활로 습관처럼 아침을 걸렀던 게 당뇨 진단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전날 또 과음을 한다든가 과식을 한다든가 하면 아침은 주로 걸렸죠. 점심 저녁을 또 많이 먹게 되니까
거기서 그 병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 남편의 당뇨 진단 후 식재료의 변화는 물론이고 아침 식사를 꾸준히 챙겨주면서 남편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다는 아내 정명림 씨.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제 당뇨가 있다는 것부터는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는 고기 대신 채소 반찬을 더 즐겨 먹을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도 꼭꼭 챙겨 먹는다는 한기용 씨. 요새는 아침, 점심, 저녁 이걸 꼭 먹죠. 음식을 좀 싱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왜 지금 안 드세요? 아까 좀 먹었잖아요. 들어오면서 산에 갔다 오면서 약을 먹었잖아요. 내가. 이미 먹었다? 좀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아내가 준 것은 얼핏 우유처럼 보이는데 열매는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 그거 아까 드신 거 우유 아니에요? 네, 우유는 맞아요. 네, 그거보다도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님, 네. 아버님 드시던 거 네. 우유 아니에요? 우유 맞아요. 근데 무슨 열매가 들어갔다던데? 아,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열매라면서 보여준 것은 하얀 가루. 얼핏 분유나 밀가루 같기도 한 이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는 무엇일까? 이게요, 바오밥 나무 열매예요. 바오밥이요? 네, 바오밥에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를 갈아서 만든 그 가루예요. 고운 이 하얀 가루가 바오밥 열매 가루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6,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사는 식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나무가 거꾸로 박힌 것처럼 보이는 바오밥 나무는 20m까지 자라며 잎과 가지는 사료로,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한다. 바오밥 나무는 명작 소설 어린 왕자 속에 등장하는 나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설 속에서도 이 나무를 교회당만큼 큰 나무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바오밥 열매엔 어떤 영양 성분이 담겨 있는 것일까? 바오밥 나무의 열매에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리놀레산 같은 필수 지방산, 미네랄, 또 식이섬유 같은 것이 풍부한데요.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 또 과육에는 구연산, 주석산 같은 유기산이 아주 풍부해서 피부 미용이라든가 면역력 강화, 또 항산화, 혈당 완화 등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한 바오밥 열매엔 특히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식이섬유는 사과의 33배, 비타민 C는 복숭아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고마운 나무 바오밥.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친숙한 열매 바오밥.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레일린 씨 역시 한국에 오기 전까지 고향인 아프리카에서 바오밥 열매를 자주 접했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선 바오밥 나무를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여겨요. 바오밥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약재를 얻거나 또 나무 열매를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나무입니다. 바오밥 나무엔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겼을 때 바오밥 나무 열매를 요리에 활용하거나 주스로 마셔서 영양을 보충하기도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겐 친숙한 나무지만 우리에겐 낯선 나무인데 한기용 씨는 바오밥 열매를 어떻게 알고 먹게 된 것일까?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남편이 당뇨가 있는 것을 알고 바오밥 나무가 있다고 추천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에겐 좀 낯선 식재료인 바오밥 열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선 슈퍼푸드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 인기가 높고 미국에선 2008년 FDA의 안전한 식품 원료로 승인을 받을 정도로 이미 알려져 많은 이들이 건강 식재료로 찾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오밥 열매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오밥 나무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한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이고 다른 하나는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유익한 식이섬유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도 바오밥 나무 열매의 특징입니다. 한 대학 연구에 의하면 바오밥 열매를 섭취하면 바오밥 열매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혈당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포만감은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바오밥 열매의 풍부한 식이섬유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아 혈액 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뿐 아니라 수월한 배변 활동으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바오밥 열매는 자체가 건조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게 부수면 가루 형태로 쉽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기용 씨는 이 열매를 어떻게 먹고 당뇨에 도움을 받은 것일까? 아침 공복에 우유나 요구르트나 있는 재료 가지고 타드려요. 당뇨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바오밥 열매 활용법. 유제품에 섞어 먹어라. 우유, 요구르트 각각 200ml에 바오밥 열매가루 1티스푼을 동일하게 넣어주면 된다. 그렇다면 바오밥 열매 가루를 우유나 떠먹는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면 당뇨에 어떤 도움이 될까? 바오밥 나무 열매에 부족한 칼슘을 우유나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에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남편의 당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 바오밥 열매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정명림 씨. 제가 아침에 공복에 주스로 만들어서 해드려요. 당뇨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바오밥 열매 활용법. 아침에 과일과 갈아서 주스로 마셔라. 사과는 4분의 1쪽을 준비한 뒤 작게 썰어 믹서에 넣고 바오밥 열매 가루 1티스푼을 넣은 뒤 소량의 물을 넣고 갈아주면 된다. 쉽게 완성되는 바오밥 과일 주스. 그런데 당뇨 환자의 경우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과는 괜찮은 걸까? 당뇨병 환자가 사과를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과는 당 지수가 낮고 펙틴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당 지수가 낮은 배, 오렌지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과일을 드실 때는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 번에 4분의 1쪽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기용 씨는 이렇게 바오밥 과일 주스를 마시면서 당뇨 관리를 꾸준히 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한 2달 정도 되니까 좀 변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혈당 수치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안정적이 됐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챙기면서 함께 바오밥 과일 주스를 아침마다 마셔온 아내 정명림 씨도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가 쌓여요. 그래서 이걸 한 잔 타 먹으니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변비에도 좋다 그러고 위장에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변비에 좋으면 살도 빠질 것 같아요. 배! 자존심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정명림 씨는 일주일 내내 연극, 동화구연, 합창단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느라 늘 피곤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바오밥 열매를 먹으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걸까? 바오밥 나무 열매는 비타민 C, 또 항산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과 식이섬유, 미네랄 같은 것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일상에서 좀 피곤하고 힘이 없는 분들이 드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음식을 할 때 식초 대신 바오밥 열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오이 냉국이나 초 무침을 할 때 바오밥 열매 가루를 넣게 되면 신맛이 나는 바오밥 열매가 맛을 좀 더해주고 또 열매에 들어있는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맛은 물론
영양을 함께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바오밥 열매 속 식이섬유는 소화, 배변에 도움을 줘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 바오밥 나무의 열매 가루는 하루에 3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특별히 알려진 부작용은 없지만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설사, 복통 같은 것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우유 아니면 떠먹는 요구르트에 타서 2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잔씩 아침 식사로 바오밥 열매 주스를 먹으며 당뇨는 물론 건강을 지켜왔다는 부부. 그런데 바오밥 열매의 가루로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 더 보여주겠다는 정명림 씨. 내 미모를 보세요. 예뻐져야지요. 이거로 마사지를 하면 예뻐진대요. 바오밥 가루를 바르면 예뻐진다? 바오밥 열매 가루를 물에 질게 풀어서 얼굴에 바르는 정명림 씨. 매일 저녁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피부 건강까지 지키고 있다는데 이렇게 바르고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요. 이게 꾸덕꾸덕해져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로 가서 세수를 하고 나면 탱탱해지고 피부가 아주 고와져요. 바오밥 열매를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정명림 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보시면? 네,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좀 예뻐지시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바오밥 열매 가루로 팩을 할 경우 피부엔 어떤 도움이 될까? 바오밥 열매에는 비타민 C가 들어있죠.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해서 탄력도 주고 또 미백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그 안에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같은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 수분도 좀 충분하고 그다음에 항염 효과, 그다음에 진정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